환경연구소의 김색별 선생님이 우악산 문화유산과 나라을 연구소의 가치, 현대 일본 장례 문화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색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 이름 보면 아시겠듯이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 연구했던 일본 자연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그때 여기 처음 와본 것을 계기로 나라을 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일을 둘러싼 한국 현대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두세 번 여기 방문해서 여러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이나마 조금 보고 드리고자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당사자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이 좀 아니다 싶으시면 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김광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그레이슨 교수님은 옛 상여의 예전에 상여가 정말 쓰이던 때의 의미라던가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에 있어서 상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상여를 보존하고 또 이 상여집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변화하는 현대 한국의 장례문화 속에서 경사상여집 그리고 상여집을 보존하고자 하는 나라을 연구소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일본 장례문화 변화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학의 장례 연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류학에서 장례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할 때 장례란 인류가 개발한 이런 죽음이라는 인간이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어떤 것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설명할 수 있게 변환해주는 어떤 문화적인 장치이다라고 생각해 왔고, 많은 연구에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의문은 이렇게 급속히 20년 안에 화장이 도시부에서는 70~80%까지 변화하고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에서도 정말로 장례는 죽음을 변환하는 장치로서 우리한테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현대 장례문화 연구가 이렇게 죽음을 변화하는 장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물리적 측면입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신을 부패하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식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이고, 그리고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의 상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처리도 장례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어떻게 이미지하고, 예를 들어서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을 또 장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념적 측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죽음을 변환한다고 지금까지 장례 연구가 이야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이곳이라는 공간, 즉 특정된 시공간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것만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장례문화는 너무나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적인 모델로 장례문화를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렌지색의 화살표가 시간축입니다. 한번 시간축을 추가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축을 추가해서 위에 있는 점선으로 된 삼각형이 아마도 미래의 이상적인 장래 형태, 변화한 장래 형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측면들이 반드시 동시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측면이 제일 빨리 변화할 수도 있고, 그에 비해서 물리적 측면이 좀 덜 변화할 수도 있고, 각각 제각각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각각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부정합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생각하게 된 게 일본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세 측면이 반드시 동시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장례 문화의 변화의 특징은 사회적 측면이 굉장히 빨리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이 제일 먼저 변화해서 왔는데요.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후기부터 이제 명치 유신이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그리고 불교 사찰, 마을, 국가고 관여해서 이제 죽음을 변환하는 장례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가부장적 가족 제도 안에서 이제 한 가문이 하나의 무덤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식구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게 영속적으로 이제 가문이 지속되면서 무덤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무덤은 이 가문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불교 사찰 안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에 이러한 기존의 사회적 측면을 쇄신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쇄신하고자 하는 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결코 이게 뭐 장남이 없어서,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 다음 대를 못 이어서 다른 지금의 무덤을 안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 가족 대대를 무덤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 가족 제도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그런 폐쇄적인 가족 제도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의문을 이런 의문에 대한 담론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이제 패전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전후민주주의가 보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그런 천황제나 아니면 국가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고 비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황이 제일 국민의 큰 아버지고, 가족인 국민들은 다 천황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가족제도 자체가 그런 천황제도에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족제도를 규정한 법 같은 것도 전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후민주주의 때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사상을 가진 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1990년이라는 어떤 일본 사회의 장례 문화 변화의 기점이 되는 이 시기가 그 전후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60, 70세가 되어서 이제 내 무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때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측면 주도형의 장례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장례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 일단 사회적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장례의 사회적 측면을 모두 거부하는, 즉 가족제도, 불교사찰, 마을, 지연관계 이런 것을 모두 거부하고 오직 나의 의지로 나의 생애를 끝맺음 맺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장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무덤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존의 무덤이 가지는 물리적 측면도 거부합니다. 전부 상골에서 무덤을 만들지 않는다.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어디 내가 여기에 추억이 있다고 해서 조금 뿌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연장이 아닙니다.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과 같은 어떤 특정한 공간 감각을 가지지 않는다. 그걸 가지면 결국 그게 무덤처럼 인식이 된다. 그리고 관념적 측면에서는 유골에 영혼이 깃든다는 관념에
방문과 추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산골한 장소를 무덤처럼 재방문하거나 성묘를 하거나 그리고 유골에 대한 추도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명치유신 이전에 일본의 장례 문화는 무덤에 꼭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시신은 그냥 대충 어디다 묻고 그리고 비석은 절에다 만들어서 그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근데 이제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가부장수 가족제도에 근거한 무덤이 생기면서 이런 관념적 측면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것도 거부를 합니다. 그 상골한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 장례가 이제 이 모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연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연장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제가 많이 참여 관찰을 해봤는데요. 전혀 이 이상적인 자연장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다 나의 장례로서 제 생각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장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장례를 준비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신지 굉장히 즐겁게 장수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족을 떠나보내면은 그때는 전혀 다른 자연장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럴까라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좀 예를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논문에 썼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스즈키 씨가 생각한 자연장은 모임이 생각하는 자연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떻게 했냐를 보면 사회적 측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물리적 측면, 거의 전부 상골에서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의 비슷한데 하지만 생전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뿌립니다. 즉, 그 유골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억이 있는 장소에 뿌린다. 이거는 이상적인 자연장의 관념적 측면과는 좀 대조적인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남겨둔 유골, 아주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차마 상골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과 영정사진에 대해서 추도행위를 합니다. 그 추도행위는 이제 이 부부가 맥주를 좋아했는데 밤에 혼자 스즈키가 맥주를 마시면서 포테이토 칩을 드시는데 남편 유골 앞에도 둡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포테이토 칩이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서 치울 때 참 싫다. 왜 내가 남편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라는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관념적 측면이 아직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식이 굉장히 좀 간소화되었지만 굳이 알기 쉽게 좀 나타내보자면 이상적인 자연장은 점선인데 관념적 측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자체가 일그러진 삼각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일그러진 삼각형이 이런 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는 다르게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묘지강산이 된다. 네? 토장에서 국토가 없다. 국토 개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것에서 화장운동이 출발하였고 그리고 자연장이나 수목장이 그런 궁극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장소를 적게 차지한다는 이유로. 근데 일본과 비교하면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연구하다가 한국을 돌아봤을 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한국 연구는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부정함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가족 제도를 그냥 가져가고자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부정합의 현상이 나타나고 또 전혀 다른 갈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례 문화의 변화를 파악했을 때 경산 상여집 그리고 상여집을 보전하고자 하는 나라연구소의 활동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리적 측면 주도형의 장례 변화로 인한 부정합을 사회적, 관념적 측면의 논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여기에 관련되시는 여러 나라연구소 회원분들을 조금씩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런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왜 상여를 보존하려고 하냐? 상여는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사회는 개발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상여집을 보면 어린 시절 풍경이 떠오른다. 그리고 공동체적 삶이 점점 사라져가는데 과거가 좋긴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시대의 정치와 장례 문화는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부작용으로 증오와 미움과 갈등의 사회가 되었다. 경산상여집은 그 대척점에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제가 아직 정리를 못한 관계로 지금 이 의견들만 보면 상여에는 어떤 예전 장래의 사회적 측면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질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측을 해보면 한국 장래의 사회적 측면은 일본 장래의 사회적 측면이 어떤 가족 제도나 그런 거를 깨부수고자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한 것이다. 사실 그걸 다시 가족 제도를 재편성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변화한 것이고, 그래서 간소한 장례식을 하고 화장, 자연장 등 새로운 장례 형태를 하면서도 기존 장례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향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상여가 어떤 그러한 것을 대변하는 물질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 의미 의외에도 많은 상여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지금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의미들은 사실 예전에 상여가 실제로 쓰이던 때의 의미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사람들이 원하는 의미가 취사선택되고 혹은 새로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연구소에서 이 상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현대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관념적 측면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연구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즉 상여는 변화하는 현대 장래 문화 속에서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담인데 제가 지금 수요일부터 여기 와서 소장님 댁에 머물면서 이 심포지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올 때마다 소장님 댁에 머물고 그리고 또 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소장님이 직접 막걸리를 담그셔서 보통 학술 심포지엄이라면 없는 그러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인문학연구소 강좌라던가 그런 거를 제가 참가해 봤을 때 나라연구소의 그런 조직문화 자체가 이런 옛날의 공동성이라는 것을 또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연구소 안에 그런 세밀한 행동들도 제가 촬영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일본 인간문화연구기구의 광경역 프로젝트인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에코헬스 연구의 신전개라는 프로젝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상여 연구도 있고 다른 분들이 하는 많은 작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종합지구 환경학연구소, 일본 인간문화연구기구는 6개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이 3가지 기관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종합지구 환경학연구소가 제안한 프로젝트인데 자꾸 저희 상위 기구인 인간문화연구기구가 학제간 연구를 하라고 자꾸 부추기시는 바람에 이렇게 세 연구기관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헬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의료와 질병 연구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건강이라는 개념을 생활과 생태환경, 생업, 식생활 등 문화라는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신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이 현대 한국장례문화와 나라연구소 연구를 통해서 넓히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연구라는 게 지금까지 사람의 몸을 하나의 생물, 즉 물리적인 것으로 보고 몸이 건강하면 된다라고 생각되어 왔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요소다. 또 제 장례 연구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장례가 아니라 사회적, 관념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잘 처리해 갈 것인가를 앞으로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